몸에 만성 염증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만성 피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곳곳에 가게 되면 신경 조직, 그리고 다양한 세포들에 나쁜 영향을 주면서 암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손상과 회복이라는 양쪽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간다든지 험한 일을 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 이렇게 되면 몸은 손상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수면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상시 회복 속도보다 많은 일을 했을 때, 즉 많은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은 피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돼서 어느 순간 회복으로 극복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몸의 회복이 덜 되게 되면 그 부분의 기관 또는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질병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 즉 조직이 보내는 옐로카드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만성피로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한데, 이런 내용 또는 눈이 피곤한데, 이런 내용 정도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몸에는 만성 염증 물질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속 곳곳에 가게 되면 신경 조직, 그리고 다양한 세포들에 나쁜 영향을 주면서 우리 몸에 진짜 염증, 그리고 암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피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만성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 수칙 첫 번째는요. 잘 먹어라. 우리 몸속에 눈에 보이는 이 피부 조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요, 찬바람을 맞거나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그 손상들이 결과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첫 번째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영양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를 위해서 단백질만 먹는다고 피부가 회복되지 않아 많거든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같은 조절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조절소, 이 두 가지를 잘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좋은 식품 두 가지, 바로 토마토와 견과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토마토가 붉게 물들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토마토를 잘 먹게 될 경우 병원 갈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토마토는요, 그 속에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쉽게 흡수가 되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해주고요. 혈관에 있을 수 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도 낮춰주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데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견과류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무기질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레늄 같은 무기질들은 몸속에서 항산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요. 셀레늄 같은 것들이 혈관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과 함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는 것들을 억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노화도 억제해주고 질병의 발병들을 막아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한 줌의 견과류는 우리 몸속의 만성 피로를 막고 노화를 막아주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피로를 느낀다는 건 몸이 재생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몸을 재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이때 영양적으로 적극 추천하는 식재료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점수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른자에 흰자보다 더 많은 단백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른자에는 리포프로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중에 있는 중성지질을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은 몸의 재생과 혈관 청소를 위해서 꼭 드셔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노른자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조절소의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절소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항산화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조절소의 역할로 많이 먹었던 홍삼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듯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성 소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6년근 인삼을 수증기로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포닌, 그리고 다당체 아미노당,
무기질 등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기능성이 생기고 그것들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삼 한 가지에 총 5가지의 기능성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먼저 홍삼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기능성 원료 홍삼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적용해 본 결과 섭취 전과 섭취 후에 면역세포 숫자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 수 개선을 통해 면역력 증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 또한 홍삼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보고된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요,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교대 근무 근로자 23세에서 44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홍삼을 섭취시킨 결과 섭취 전과 비교해서 근로자의 주관적 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홍삼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삼은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홍삼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 분말을 매일 약 0.708씩 2주간 섭취시켰더니 주의력, 기억력 및 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은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 후 6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홍삼을 1일 3개에서 68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중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여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개선시켜서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일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승열작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홍삼을 먹으면 열감이 느껴진다. 내 몸은 따뜻하고 열이 많은 사람이다. 홍삼은 혈관 이완 작용, 혈전 생성 억제, 혈중 지질 감소로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열이 올라가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홍삼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열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하게 느끼는 것처럼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삼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홍삼은요,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이나 자궁근종 같은 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사 에스트로겐 반응을 확인한 세포 및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봤을 홍삼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홍삼의 5가지 기능성은 진세노사이드가 아닌 홍삼 그 자체에 부여된 기능성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과 비사포닌의 함량적 균형을 통해서 이런 기능성이 발현되고요. 사포닌 수치는 제도 행정의 변화를 상응하는 수치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정도를 규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포닌 함량으로 홍삼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지표 성분일 뿐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척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홍삼을 고르실 때 사포닌과 비사포닌의 함량 등 유효 성분을 균형 있게 구현할 줄 아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는 몸의 회복이 덜 됐을 때, 그것이 누적됐을 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몸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수면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코골이와 같은 무수면, 호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흡을 잘하는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성분들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수면 조건이나 또는 적절한 병원적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잠을 자고 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몇 가지씩 식품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 같은 거 대표 드시면 좀 수면이 유도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따뜻한 우유를 먹을 때 어떤 편안한 마음들이 오게 되고 정신적 안정을 주어서 불면증을 피하고 수면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홍삼차도 한번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한약 느낌 또는 인삼 느낌의 향을 맡았을 때 내 몸이 좀 힐링이 되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하지 않은 은은한 홍삼차 따뜻하게 한 잔을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는 동안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내 몸에 손상된 조직들을 회복해 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잠을 잘 자는 거, 이게 만성 피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면역회춘법, 호흡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면역회춘법은요, 바로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법은 뇌 기능과 자율신경 활성화,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7주간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시행했을 때 부교감 신경 활성화 또는 수면장애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고혈압, 천식, 심장질환자 등은 해당 호흡법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천천히 상황을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요, 오른손을 가지고요, 이렇게 집게를 만드세요.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콧구멍을 탁 막으면 2개 다 막으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즉 오른쪽만 막고요. 한쪽 가지고요. 5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요. 그 다음에 5초 동안 숨을 이렇게 내쉽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왼쪽 콧구멍만 했으니까 이제 얘가 심심하잖아요. 오른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막고요. 이제 엄지를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초 동안 그 다음에 5초 동안 또 이렇게 오른쪽 왼쪽 5회에서 10회 정도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은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면역회춘 호흡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요, 실질적으로 내 몸 그 다음에 내 정신 그리고 사회 이 세 가지들이 나에게 만성 피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미세먼지 자꾸 오면요, 당연히 만성 피로 올 수가 있고요. 직장 상사 자꾸 엄마 아빠 잔소리 들으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만성 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면 만성 피로가 올 수가 있죠. 이만큼 현대 사회에는 만성 피로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똑똑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만성 피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막으면 100살까지 갈 수가 있어요.